2014년 8월부터 시작한 국내 최초의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 TV.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하루에 겨우 한 1000명 정도만 이 방송을 시청을 했었는데 요즘은 하루에 2만 명 이상 전 세계에서 시청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브레드 TV를 보고 계시죠. 브레드 TV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는지 이 브레드 TV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브레드쇼에 출연하신 분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 제가 소개를 하면 아주 대단한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마 예전에 그 노래들 참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김현식과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사랑과 평화 창단 멤버이시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빛과 소금 거기 또 멤버로 활동하시다가 어느 순간 또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로 또 공부하러 가시고 돌아온 뒤에는 서울 예대에서 실용 음악을 한 14년 정도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지금은 그만두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또 반갑게 이분을 보게 된 것이 MBC TV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음악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음악 프로그램에 아주 그냥 이 냉정하고 엄격하고 그러면서도 예리한 분석을 해주셨던 심사위원으로 나왔던 장기호 교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소개를 했는데 제대로 잘한 것 같습니까? 아유, 뭐 그 정도면 굉장히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도 모르신다면은 이제 샴푸 요정을 만든 거 제가 만든 거 불렀습니다. 이게. 샴푸의 요정 맞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예,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우리 후배 가수들이 제 노래를 많이 리메이크를 해줘가지고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영혼을 남기게 해주시네요. 그럼 요즘 어떻게 음악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교육계에 있다가 잠시 이제 휴식 기간을 좀 갖추면서 성경도 좀 읽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재 개발, 그다음에 제 작품 활동 이런 것들을 놓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원래 크리스찬이었습니까?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다 이북 분들인데 제가 살던 동네가 북한에서 난민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룬 마을이거든요. 감독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기독교가 북한 쪽에 먼저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쪽에서 피난민이 내려오면서 이분들이 늘 먼저 교회에 붙어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문화권으로 어릴 때부터 이제 자랐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어려서부터 교회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어쩌다가 이제 브레드 TV를 알게 되셨습니까? 그 이제 히스토리를 얘기하려면 이제 오늘 밤을 좀 새야 되는. 제가 이제 거의 이제 60대로 이제 가는 이제 길목에 있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생활을 한 40년, 50년은 한 것 같아요. 50년 가까이 이제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감독님이 만드신 그 첫 번째 작품 영화 있잖아요. 회복. 네, 회복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충격이 좀 왔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오랫동안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생각은 아주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관심 깊게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제 기억에 그 나레이션 해준 친구가 이제 우리 후배 박지훈 씨가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김종철 감독이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좀 하나님의 어떤 그 우리 이제 소위 이제 어너인팅이라 그래가지고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게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좀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계속 김종철 감독 이렇게 하다가 찾아봤습니다. 브레드 TV를 이제 알게 된 거군요. 그렇죠. 오호.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음악 제작도 많이 하고 프로듀싱도 하다 보니까 음향에 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화면이 일단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을 하셨구나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게스트의 마이크와 우리 김 감독님의 마이크 퀄리티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게스트의 마이크는 굉장히 풍성하게 잘 들어오는데 김 감독님이 질문하실 때마다 노이즈가 뜨거나 볼륨이 좀 작거나 그래서 저 마이크도 좀 부족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 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이 성장하고 부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는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때는 마이크가 부족해가지고 네. 이제 부부가 출연하시거나 뭐 그러면은 하나 가지고 마이크를 네. 막 나눠 쓰기도 하고. 네. 하여튼 뭐 그때는 뭐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부터 봤으니까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유치원생이죠. 이스라엘에 관련된 모든 거에 대한 그 정보라든가 이런 거는 유치원생이라고 보는데 브레드 TV의 컨텐츠가 다양화되고 때가 되는 걸 보면서 이거 내가 처음에 봤던 기름 부으심이 그게 그냥 헛된 느낌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이제 컨텐츠들을 통해서 저의 그 호기심, 제가 이제 보통 때 되게 좀 게으르고 멍 때리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뭐에 한번 호기심에 붙잡혀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또 계속 집중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그 브레드 관련 컨텐츠를 그냥 오늘 나온 거 없나 계속 이제 새로 나온 거 이제 계속 보고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여기 그 전에도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던 우리 김승기 교수. 김승기 교수님. 브라드 TV의 컨텐츠를 제가 연결해서 줬어요. 이거 한번 카톡으로 이제. 네, 카톡으로 제가 한번 보라고. 근데 어떻게 김승기 씨가 더 빠진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여기 뭐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가자고 막 그래. 그때 이제 한번 제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김 감독님도 좀 뵙고 그랬었죠. 6년 됐는데 6년 동안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네. 브레드 TV를 계속 볼 수 있게 되는 어떤 그 브레드 TV에서만 느낄 수 있는 또 그 만족이나 그 쾌감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부활절, 성탄절, 이런 절기, 우리나라 기독교의 절기가 그 이스라엘의 절기하고 다르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러면 유대교하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온 건데, 그럼 이 절기는 어디서 나온 거지? 라고 이제 계속 호기심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컨텐츠가 이제 브레드 TV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제가 이해한 거는 결국은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그 절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의 이제 한국 신학에 이제 계속 영향을 받게 된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왜 이걸 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라는 또 호기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 신학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이 지금 이제 기존의 이제 기성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걸 판단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일개 신학자도 아니고 그냥 일개 성도로서 그런 호기심과 의문은 좀 가져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체 신학이라는 언어, 이 단어 자체도 사실은 조금 일반 기성교회에서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새로운 시각을 열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내 프레임과 맞지 않으면 틀리다라고 보는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는 시각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정말 성경 본질에 가까운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라면은 그런 건 좀 주체적으로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최근에는 이제 주이시들, 유대인들의 간증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몇 년 전에 본의 아니게, 인도에 이제 아주 가난한 고아원에 단기로 이렇게 조금 봉사하러 갔다 올 기회가 있어서 한 2년인가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제가 느낀 게 성령의 역사가 인도의 그 아주 그 빈민가, 그 밀림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도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한테 왜 안 일어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브레드의 그 컨텐츠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직접 본인들이 나와서 예수님 만난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어떤 숲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겪었던 그 교회의 어떤 그 설교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전체적인 역사적인 흐름을 파악하기보다는 나무로 들어가가지고 또 뿌리로 들어가서 그 안에 흙의 양분이 모으고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그게 없이는 숲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만 보다 보니까 이 전체를 보는 시각이 너무 없었던 건지 제가 너무 성경을 몰랐던 건지 너무 순진했던 건지,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흐름.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 시작과 끝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그 감은 좀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성경에도 너희들 감은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때는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거 그런 거 계절 분별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힌트가 될 수는 있는데 정확한 날짜와 이제 시점만 모를 뿐이지.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은 잡아야 되는데 확실히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신 것 같긴 한 것 같은 게 우리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말세다 이제 그런 얘기도 요즘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우리는 그 안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시대 분별을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이제 뭐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네. 거의 뭐 모태신앙인이나 뭐 다름 없는데 그동안 그 평생을 교회 문화 안에서 살고 그 예배드리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이게 브레드 TV를 통해서 막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들을 마주했을 때 혼란이 오거나 혼돈이 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혼란이 왔죠.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련 제 주변에 제 친구라든지 선배, 후배들 중에 이미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신학을 공부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잘 안 풀리는 경향이 있고 또 그들도 잘 대답을 못하고. 대답을 못한다라는 거는 대답을 안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몰라서 못하는 그걸 겁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몰라서 못해주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공부가 전혀 스터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좀 가지게 됐죠. 정말 몰랐던 얘기들을 이렇게 막 브레드 TV에서 하면은 얘네들은 뭐야? 이게 좀 이상한 데가 아니야? 이게 좀 멀리 해야 되겠네.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우리가 알만한 것들만 우리가 깨닫게 하고 여전히 모르는 것들은 뭐 예를 들면 언제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요. 그거에 다 묻혀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거에 묻혀버리는데 이미 우리가 세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다 접하면서 판단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독교 신자로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는데 브레드 TV에서 마치 머리를 깨고 나오는 듯한 그런. 그러니까 몰랐던 거,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을 일깨우는 데는 브레드 TV가 일정 부분 역할을 좀 했군요. 저의 경우는 이제 저의 호기심과 저의 의문점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단서나 근거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 브레드 TV를 통해서 교수님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한 관점 좀 새롭게 갖는 계기가 된 거는 맞죠? 분명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누구나 관심 있는 게 이제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언제 정말 세상이 끝이 오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생기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 성경에 보면 모든 예수님의 고난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아무 때나 된 게 아니고 절기를 통해서 다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볼 때 이것이 분명히 우연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는 그 섭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게 돌아가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조금 감을 잡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치원생. 근데 꼭 유치원생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게 그 뒤에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히브리어 이제 대화하는 거, 컨버세이션 이런 거 하는 건 줄 알고 일단 좋다고 그래서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첫 주서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생활회화인 줄 알았군요. 생활회화인 줄 알고 이제 나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밥이라도 먹으려면은 이제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려면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갔는데 히브리어를 하기 전에 히브리어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히브리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알파벳을 해야 된다. 거기서 진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죠. 알파벳만 공부하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정말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가 하나의 똑같이 뭐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같은 이런 하나의 언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것만은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언어고 알파벳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숫자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잊어버리긴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 공부를 정말 좀 더 깊이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 나가서 주일학교서부터 이제 전도사님 설교, 목사님 설교를 이제 들어봤을 때 지금까지 수천 편에서 수만 편은 들었다고 지금 보거든요. 히브리어를 쭉 뭐 조금이지만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게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오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번역 성경들이 나왔잖아요. NIV, 뭐 NASB, 킹 제임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도저히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진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어떤 언어로도 번역이 안 되는구나. 이건 제가 그걸 또 왜 그거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냐면 제가 부족하지만 제 이론서적을 음악 이론서적을 만드는 과정에서 음악이라는 게 이제 서양에서 발전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 서양의 그 사상과 어떤 그 문화적인 관습 이런 게 바탕이 안 돼 있으면은 번역이 안 되는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단어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의미가 이제 완전히 좀 달라지는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문화적인 그 언어적인 그 언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그 히브리어를 우리가 모르고서는 진짜 유대인의 그 맛을 유대인의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고 뭐 이제 그런 이제 더 이제 의혹만 이제 증폭이 되는 거죠. 브레드 TV 보시면서 이거는 조금 그 내가 나중에 김 감독 만나면 꼭 지적을 좀 해주고 싶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의 이제 다양화적인 차원이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이 컴퓨터가 많이 발달되고 소프트웨어가 발달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집 기술이라든지 이게 사실 다 돈과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브레드 TV가 빨리 좀 재정적으로도 좀 얼마 전에 그 최근 컨텐츠를 보니까 아직 빚이 조금 남았는데 뭐 별거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빨리 이제 빚에서 벗어나셔서 풍성한 가운데 가장 풍성한 그 컨텐츠들을 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죠. 교수님은 예전에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에서 또 공부도 하셨는데 네. 거기서도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신 그 유대인들 어땠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유대인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그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와,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스라엘에 그럼 재즈 스쿨이 몇 개나 있냐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쯤에 이스라엘은 예술대학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뮤지션 중에는 아비사이 코엔, 재즈 씬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아티스트들이 나온다? 굉장히 좀 희한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뭔가 좀 우리하고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그 대학이 히브리 대학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히브리 대학을 맨 처음 만들 때 아인슈타인이 돈을 지원을 해서 네네네. 히브리대를 만들었는데 그 히브리대 안에 보면은 또 놀랍게도 프랑크 시나트라 홀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네요. 네. 혹시 그 프랑크 시나트라가 유대인은 아닌가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기 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클래식서부터 실용음악, 대중가요까지 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각 분야로 다 포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도 어차피 뭐 브레드 TV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그동안 몰랐던 거, 관심 없었던 거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시게 되었으니까. 이만큼 떴어요. 이제는 그러면은 뭐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긴 하겠지만 그 실용음악 쪽으로 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아티스트와 한국의 아티스트 서로 교류해서 교수님도 이스라엘 가서 공연도 좀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아티스트가 또 한국 와서 공연하고 강의하고 이런 역할을 좀 우리 교수님 맡아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좀 나이가 또 들고 이제 어깨도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공연 쪽보다는 이제 좀 더 프로듀싱이나 새로운 컨텐츠 같은 것들을 계속 좀 만드는 쪽으로 손을 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뭐 건강이 허락된다면은 못할 것도 없죠. 그럼 조만간 뭔 또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뭐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또 우리 만나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어요. 들어만 주신다면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